김 씨가 현관문을 엽니다. 무거운 금속 문이 뒤로 밀리며 복도의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김 씨는 신발을 벗고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바닥에 놓인 구두가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거실 한가운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화면 속 출연자들은 끊임없이 떠들고 웃지만 방 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김 씨는 소파 옆을 지나쳐 거실 중앙에 섭니다. 텔레비전의 밝은 빛이 김 씨의 얼굴을 비췄다 사라집니다. 창밖의 도시 소음은 차단되어 있고 오직 화면 속의 가짜 웃음소리만이 벽을 타고 울립니다. 김 씨는 텔레비전 앞에 멈춰서서 화면 속 사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공중에 떠있는 웃음소리가 김 씨의 등 뒤로 가라앉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어두운 부엌 쪽을 향합니다.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김 씨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지 않은 채 그저 그 소음만을 한참 동안 듣고 서 있습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놓여 있습니다. 뚜껑은 비스듬히 열려 있고 그 안에는 굳어버린 밥알과 말라붙은 반찬 조각들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김 씨는 손을 뻗어 플라스틱 용기를 만집니다. 용기 표면은 차갑고 끈적합니다. 그는 용기를 들어 올려 쓰레기통 쪽으로 가져가려다 멈칫합니다. 다시 식탁 위에 용기를 내려놓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탁자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어내고 자리에 앉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가릅니다. 김 씨는 텅 빈 도시락 용기 옆에 팔꿈치를 대고 잠시 멈춰 있습니다. 용기 안의 음식물은 이미 변색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흩어진 젓가락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김 씨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식탁 아래로 발을 뻗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지만 김 씨의 시선은 오직 식탁 위에 방치된 흔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채 굳어버린 잔해들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다가갑니다. 차가운 냉장고 문 손잡이를 잡고 당깁니다.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김 씨의 얼굴에 닿습니다. 그는 배달 앱으로 주문해 두었던 족발 용기를 꺼냅니다. 플라스틱 뚜껑을 뜯는 비닐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찢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김 씨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영상을 재생합니다. 경쾌한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 속 사람들이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족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턱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는 화면의 웃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어 올려 입안의 음식을 억지로 삼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마저 영상 속의 소란함에 가려집니다. 김 씨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지만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가득하지만 그는 묵묵히 씹기만 합니다. 화면 속 인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김 씨는 그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기계적으로 식사를 이어갑니다. 족발 용기 바닥을 긁는 젓가락 끝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영상 속의 소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 틈으로 들어온 날카로운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로지릅니다. 김 씨는 뻐근한 허리를 짚으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섭니다. 차가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끼얹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눈 밑은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피부는 푸석합니다. 김 씨는 손을 올려 자신의 뺨을 쓸어내립니다. 손끝에 닿는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습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옮겨 자신의 배를 내려다봅니다. 헐렁한 티셔츠 위로 툭 튀어나온 복부가 눈에 띄게 도드라집니다. 김 씨는 배에 힘을 주어 집어넣으려 하지만 금세 숨이 가빠옵니다. 그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핏줄이 옅게 비치는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밤사이 겪은 알 수 없는 가슴의 답답함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김 씨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거울에서 멀어지지 못한 채 멈춰섭니다. 자신의 신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거실 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좁은 화장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김 씨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힙니다. 김 씨는 화장실을 나와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갑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깁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서랍 안쪽에는 영양제 통들과 함께 처방받은 혈압약 봉투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김 씨는 손을 뻗어 바스락거리는 약 봉투를 꺼냅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 질감이 서늘합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은박 포장된 알약 하나를 밀어 올립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흰색 알약이 손바닥 위로 떨어집니다.
김 씨는 정수기 앞으로 다가가 컵에 차가운 물을 받습니다. 물이 컵에 차오르는 동안 그는 알약을 쥔 손을 내려다봅니다. 자신의 신체가 보내는 노란 경고등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는 알약을 입안에 털어넣고 물을 한꺼번에 들이킵니다. 목구멍을 타고 알약이 넘어가는 감각이 선명합니다. 김 씨는 빈 컵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물기가 맺힌 컵 바닥이 식탁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는 다시 서랍장을 바라봅니다. 닫히지 않은 서랍 틈새로 보이는 처방전 뭉치가 김 씨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희미한 빛이 김 씨의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멍하니 응시하며 좁은 거실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김 씨는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뒤로 하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 발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손가락으로 벽면을 무의미하게 툭툭 두드립니다. 1층에 도착해 자동문이 열리자 습한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칩니다. 입구 옆 게시판에는 수많은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김 씨는 무심코 시선을 옮기다 멈춰섭니다. 함께하는 요리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박힙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게시판 앞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종이 끝이 바람에 파르르 떨립니다. 김 씨는 손을 뻗어 공고문 가장자리를 가볍게 짚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질감이 손가락 끝으로 전달됩니다. 모집 인원과 일시를 훑어내리는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의 잔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김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멈춰있던 무언가가 작게 꿈틀거립니다. 그는 공고문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주변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게시판의 종이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김 씨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일상이라 믿었던 좁은 궤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손에 아직 주민센터 공고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는 거실 중앙, 전화기가 놓인 낮은 탁자 앞에 멈춰 섭니다. 전화기 옆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합니다. 손가락이 전화기 다이얼 버튼 위에서 맴돕니다. 김 씨는 심호흡을 하며 수화기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비 하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웁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탁자에 닿는 수화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김 씨는 뒷걸음질 치며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며 방 안으로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는 다시 탁자 위 전화기를 응시합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과 낯선 사람들과 섞여야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김 씨는 꽉 쥐었던 주먹을 폈다 쥐며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낍니다. 전화기 근처를 서성이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바닥을 긁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 앞에 서서 공고문의 전화번호를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읊조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요리교실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상상 속에서 뒤섞입니다. 김 씨의 손이 다시 전화기 근처로 향했다가 이내 허공에서 멈춰서기를 반복합니다. 김 씨는 탁자 모서리를 꽉 잡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전화기 다이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짧게 울리고 이내 주민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 씨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엽니다. 요리 교실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가르고 나갑니다.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는 서랍에서 볼펜을 꺼냅니다. 수첩 귀퉁이에 날짜와 시간을 꾹꾹 눌러 적습니다. 잉크가 번질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립니다. 김 씨는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무겁게 짓누르던 정막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는 손에 든 볼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엽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실의 묵은 먼지를 흩뜨립니다. 김 씨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화기 앞을 서성이지 않습니다. 냉장고로 다가가 물 한 잔을 따릅니다. 물을 마시는 모글대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벽에 걸린 달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제 일상의 궤도는 조금 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전, 김 씨는 주민센터 입구 앞에 멈춰 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새어나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손을 떱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닦아냅니다. 다시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와 조리기구 부딪히는 소리가 훅 끼쳐옵니다. 김 씨는 어깨를 움츠린 채 벽 쪽으로 바짝 붙어 걷습니다. 요리 교실이 열리는 조리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낯선 눈길들이 자신에게 닿을까봐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걷습니다. 김 씨는 배정된 조리대 번호를 확인하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조리대 앞에는 앞치마와 도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빼고 앉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옆자리에 선 사람이 인사를 건네자 김 씨는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의 손이 쉴 새 없이 앞치마 끝자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조리실 안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김 씨의 입은 굳게 다물어집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리대 위 놓인 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지 못하고 도마 위의 흠집에 머뭅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명 아래서 김 씨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작고 팽팽하게 굳어 있습니다. 조리대 앞에 나란히 선 사람들 사이로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김 씨는 양손을 조리대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옆에 선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려 김 씨를 바라봅니다. 그녀가 가볍게 목례하며 입을 엽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날씨가 참 좋네요. 김 씨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뒤늦게 고개를 숙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립니다. 옆 사람은 개의치 않고 웃으며 자신의 앞치마 끈을 고쳐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굳었던 어깨를 아주 조금 아래로 내립니다. 두 사람 사이의 조리대 위로 낯선 이웃들의 대화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김 씨는 옆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며 천천히 도마 위로 손을 뻗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섞입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조리실 안의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 김 씨의 조리대 옆으로 다가와 재료를 놓습니다. 김 씨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화답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절되어 있던 김 씨의 일상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자 강사가 생소한 식재료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김 씨의 눈앞에 낯선 뿌리 채소와 묵직한 식칼이 놓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칼자루를 떱니다. 손잡이에 닿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전해집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능숙하게 칼을 휘두르며 채소를 토막내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듭니다. 김 씨는 칼끝을 도마 위에 살짝 대봅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식칼의 날카로운 단면이 조명 아래서 번뜩입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칼날과 도마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혹여나 손가락을 베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듭니다. 칼날이 채소 표면에 닿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껏 내리치지 못합니다. 주변의 빠른 칼질 소리는 마치 그를 재촉하는 박자처럼 들립니다. 김 씨는 땀이 배어나오는 손바닥을 칼자루에서 잠시 뗐다가 다시 꽉 움켜잡습니다. 칼날 위로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도마 위에 채소를 고정하려 애쓰지만 손끝은 작은 진동을 멈추지 못합니다. 좁은 조리대 위, 칼날을 쥔 김 씨의 손등 위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강사의 신호에 맞춰 김 씨는 두부 한 모를 도마 중앙으로 옮깁니다. 그는 왼손으로 두부를 조심스럽게 누르고 오른손의 칼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첫 칼질이 들어갑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단면이 칼날을 따라 매끄럽게 갈라지지만 김 씨의 손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오른쪽에서 채소를 다지는 경쾌한 소리가 김 씨의 귓가를 연달아 때립니다. 그는 속도를 따라가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다시 칼을 듭니다. 이번에는 대파를 다듬을 차례입니다. 김 씨는 옆 사람의 대파가 이미 잘게 썰려 나가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합니다. 그의 손놀림이 다급해집니다. 도마 위에서 대파 줄기가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김 씨는 흩어지는 대파를 왼손으로 급히 모아 다시 칼질을 이어갑니다. 미끄러운 채소 표면이 칼날 아래서 자꾸만 튕겨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음 단계인 양념 준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 씨는 땀이 맺힌 이마를 훔칠 틈도 없이 도마 위를 응시합니다. 칼질 소리가 섞인 조리실 안의 공기가 김 씨의 등 뒤를 압박하듯 조여듭니다. 그는 삐뚤빼뚤하게 잘린 두부 조각들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서두를수록 칼날은 도마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낼 뿐 능숙한 이웃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씨가 삐뚤어진 두부 조각을 보며 주춤거릴 때 옆자리의 이웃이 김씨의 조리대로 손을 뻗습니다. 이웃은 김씨의 왼손 위치를 살며시 바로 잡아줍니다. 손가락을 안으로 굽히는 법을 보여주자 김씨의 손등 위로 이웃의 손길이 잠시 머뭅니다. 이웃은 천천히 칼날을 내리며 김씨의 박자에 맞춰줍니다. 김씨는 이웃의 손놀림을 따라 칼을 움직입니다. 이제 두부 조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 위에 쌓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채소를 다듬던 이웃이 김씨의 그릇에 잘 손질된 양파를 옮겨 담아줍니다. 김씨는 고개를 숙여 짧게 감사를 표합니다. 흩어져 있던 재료들이 김씨와 이웃들의 손을 거쳐 하나의 냄비 안으로 모입니다. 김씨가 숟가락으로 재료를 섞을 때 옆에 있던 이웃이 거들어 냄비를 평평하게 맞춥니다. 김씨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립니다. 조리대 주변으로 썰린 채소들이 가지런히 정렬됩니다. 김씨는 혼자서 끙끙대던 도마 위를 벗어나 이웃들과 함께 같은 속도로 요리를 진행합니다. 좁은 조리대 위에서 여러 사람의 손이 교차하며 완성해가는 요리 과정이 김씨의 긴장을 녹여냅니다. 김씨와 이웃들의 손을 거친 재료들이 냄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냄비 바닥을 달구자 육수가 보글거리며 거품을 올립니다. 김씨는 냄비 손잡이를 잡고 살며시 흔듭니다. 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씨의 얼굴 위로 따뜻한 습기가 닿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젓습니다. 냄비 안에서 끓어오르는 온기가 조리대 주변 공기를 덮입니다. 김씨는 끓는 냄비를 내려다보며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살짝 댑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좁은 조리실을 채우고 김씨의 정지해 있던 시선에도 생기가 돕니다. 그는 냄비 속 재료들이 부드럽게 익어가는 과정을 끝까지 관찰합니다. 차가웠던 조리대 위로 냄비의 온기가 전달되자 김씨의 손끝에도 미세한 떨림이 멈추고 안정감이 찾아듭니다. 그는 냄비 곁을 떠나지 않고 보글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제까지 혼자 삼키던 편의점 도시락의 차가운 기억 대신 지금 눈앞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온기가 김씨의 마음속을 채웁니다. 그는 냄비 옆에 놓인 국자를 들어올리며 옅은 미소를 띠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김씨는 완성된 냄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식탁 중앙으로 옮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가 식탁 한가운데 놓이자 이웃들이 각자의 그릇을 챙겨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김씨는 빈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좁았던 조리대와 달리 식탁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활기가 돕니다. 김씨는 국자를 들고 옆자리 이웃의 그릇에 간 만든 요리를 듬뿍 덜어줍니다. 이웃도 웃으며 김씨의 그릇에 채소와 두부를 골고루 옮겨 담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식탁 위에 울립니다. 김씨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대신 이웃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숟가락을 쥐고 자신의 앞에 놓인 그릇을 내려다봅니다. 냄비에서 옮겨 담은 온기가 그릇을 타고 김씨의 손바닥으로 전달됩니다. 이웃들은 각자 음식을 한 입씩 베어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김씨 역시 숟가락을 가득 채워 입으로 가져갑니다. 혼자가 아닌 식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인 공간에서 김씨는 비로소 식탁 앞에 앉은 의미를 확인합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건너편 이웃이 건네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씨는 젓가락을 뻗어 그릇에 담긴 두부 한 점을 집어 올립니다. 간 만들어진 두부는 숟가락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부를 입안으로 가져갑니다. 혀끝에 닿는 두부의 표면은 매끄럽고 중심부는 김이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김씨는 천천히 두부를 씹습니다. 단단한 편의점 도시락 용기와 달리 갓 익힌 두부는 씹을 때마다 고소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는 식도를 따라 내려가며 김씨의 가슴께를 덮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열기를 느낍니다. 며칠 전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 차가운 족발이나 딱딱한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입니다. 혀를 감싸는 따스함은 김씨의 굳어있던 미간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젓가락을 움직여 남은 두부를 집어 올립니다. 이제 입안에는 텅 빈 아파트의 정막 대신 온전한 음식의 맛과 열기만이 남았습니다. 김씨는 숟가락을 놓지 않은 채 그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식탁 위를 감도는 훈훈한 공기가 김씨의 멈춰있던 일상에 작은 틈을 내고 그 사이로 활기를 밀어넣습니다. 김씨는 식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던 영상 소리가 멈추자 식탁에는 이웃들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차오릅니다. 김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옆자리 이웃을 바라봅니다. 이웃은 웃으며 갓 지은 밥이 담긴 그릇을
김 씨 쪽으로 슥 밀어 건넵니다. 김 씨는 양손으로 그릇을 받아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김 씨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김 씨는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떠 입에 넣습니다. 옆자리 이웃이 오늘 요리에 쓴 채소 이야기를 꺼내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합니다. 화면을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김 씨는 다시 젓가락을 들고 이웃이 건넨 반찬을 집어 밥 위에 올립니다. 스마트폰을 찾으려던 습관적인 손길은 이제 그릇을 옮기는 동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디지털 기기의 빛 대신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리듬이 흐릅니다. 김 씨는 밥을 씹으며 상대방의 말에 집중합니다. 텅 빈 공간을 채우던 인공적인 웃음소리 대신 지금 이 순간 식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가 김 씨의 귀를 가득 채웁니다. 그는 밥그릇을 비워내며 이웃의 질문에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김 씨는 마지막 숟가락질을 끝내고 빈 그릇을 조리대 쪽으로 옮깁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등받이에 걸쳐두었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이웃이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김 씨는 그 뒤를 따라가며 이웃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을 열기 전 김 씨는 멈춰 서서 이웃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색했던 과거의 흔적 대신 눈가까지 번지는 환한 웃음이 머뭅니다. 이웃이 농담을 건네자 김 씨는 짧고 경쾌한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건네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엽니다. 문 밖으로 쏟아지는 밝은 낮의 빛이 김 씨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어깨를 곧게 펴고 건물 밖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빠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등 뒤로 주민센터의 문이 닫힙니다. 김 씨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지 않은 채 주변의 풍경을 살피며 골목길을 따라 걷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김 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의 정막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식탁 위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굴러다니던 자리는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김 씨는 장바구니에서 갓 사온 신선한 대파와 흙이 묻은 채소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립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투명한 유리 그릇에 담긴 하얀 두부가 식탁 중앙에 놓입니다. 김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 제품들로 가득했던 칸에는 이제 선명한 색의 채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 씨는 냉장고에서 꺼낸 두부를 도마 위에 올리고 칼을 잡습니다. 쓱쓱 소리를 내며 두부를 썰어내는 김 씨의 손길이 일정합니다. 그는 썰어둔 채소들을 그릇에 담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신선한 식재료들이 조명 아래서 생기를 떱니다. 김 씨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을 켜지 않은 채 그는 정갈하게 차려진 재료들을 살피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끼니를 때우던 공간은 이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했습니다. 김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채소를 올립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식탁 위를 건강한 온기로 채워갑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바닥으로 길게 뻗어 들어옵니다. 김 씨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거실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는 현관 앞에 놓인 신발을 정갈하게 정리합니다. 발을 밀어넣어 신발을 신는 김 씨의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열쇠를 집어들고 손바닥으로 현관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선명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식탁 위를 돌아봅니다. 어제 다듬어둔 채소들이 담긴 그릇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김 씨는 가벼운 숨을 내뱉으며 현관 손잡이를 돌립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복도에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김 씨의 앞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는 현관 턱을 넘어 복도로 나섭니다. 뒤돌아 문을 닫는 그의 손길이 단호합니다. 김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립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 씨는 안으로 들어섭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김 씨의 표정에는 이전의 그늘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활기차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김 씨의 일상은 이제 닫힌 문 안이 아닌 문 밖의 넓은 세상에서 다시 시작됩니다.